나는 늘 혼자였다. 남편이 떠난 후 열세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은 옆자리가 허전하다. 아이도 없이 살아온 우리였기에 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주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뜸해졌다. 모두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이해했다. 정미 씨,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동네 슈퍼마켓 할머니의 물음에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다. 힘들다고 말한들 달라질 게 없으니까. 60이 된 나이에 새 삶을 꿈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동네 복지센터에 들러 무료 혈압 체크를 하고 있었다. 벽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노년 공동생활 적응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한 달간 센터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다. 이대로 늙어가긴 싫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지원서를 작성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이름을 적었다. 이건 삶에 대한 작은 도전이었다. 일주일 후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가방에 한 달치 옷가지를 챙기며 마음이 설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어린 시절 소풍 전날의 기분이랄까. 센터 공동주택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햇살이 가득한 거실, 깔끔한 부엌, 그리고 3개의 개인 방.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 방을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한 달을 상상했다. 안녕하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것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저는 인숙이라고 해요. 67살이죠. 첫인상은 조금 까칠해 보였다. 하지만 짐을 방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지막 참가자인 선희도 도착했다. 65세의 선희는 밝은 미소와 함께 떠들썩한 인사를 건넸다. 우와, 다들 반갑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는 선희라고 해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셋이 모여 저녁을 준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 그 기묘한 낯섦과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인숙은 남편과 사별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고 선희는 자식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어요. 이대로 늙어가긴 싫어서. 내 말에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매일 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죠. 인숙의 목소리에는 공감이 묻어났다. 우린 아직 젊어요. 60대면 요즘엔 한창인걸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첫날 밤. 낯선 이불, 낯선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아침이 밝았다. 눈을 뜨자마자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이제 한 달간 이곳이 내 집이다. 2명의 새로운 룸메이트와 함께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혔다. 낯선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멀리 공원의 녹색이 보였다. 내 집 창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부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방을 나서자 인숙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까칠해 보이던 첫인상과 달리 인숙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 있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저는 아침에 늘 커피를 마셔요.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안 마시면 하루가 안 시작되는 기분이지요. 인숙이 내게 커피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 순간 선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있었다. 아이고, 잘 잤어요? 저는 너무 푹 잤어요. 오랜만에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하더라고요. 선희의 말에 나와 인숙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 프로그램 첫날, 센터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규칙과 일정을 설명해주고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요리 수업, 운동, 미술 시간, 그리고 음악 교실까지. 마치 학창시절 소풍 일정을 들을 때처럼 설레었다. 하지만 함께 살다 보니 소소한 마찰들도 생겨났다. 인숙은 깔끔한 성격이라 물건이 조금만 어긋나 있어도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반면 선희는 좀 더 자유로운 스타일이었다. 책을 읽다 말고 그대로 두거나 컵을 씻지 않고 싱크대에 올려두기도 했다.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을 유지하진 못해도 너무 어지럽혀 놓진 않았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중재자 역할을 했다. 선희 씨, 이 컵 좀 씻어 놓을래요? 인숙이 조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미안해요. 금방 할게요. 선희가 쾌활하게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졌다. 밥 짓는 방식도 세 사람 모두 달랐다. 인숙은 쌀을 3번씩 씻어 정확히 30분 불렸다가 밥을 지었다. 선희는 그냥 대충 씻어서 바로 밥솥에 넣었다. 나는 그 중간 정도였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밥을 지었는데 인숙이 한마디 했다. 정미 씨, 쌀은 좀 더 오래 불려야 밥맛이 좋아져요. 그 말에 선희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이, 그래도 정미 씨 밥이 제일 맛있던데요? 저는 항상 밥을 태우거든요. 그 말에 셋 모두 웃음이 터졌다.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는 게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방 쓰는 방식도 달랐다. 인숙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반듯하게 개어 놓았다. 선희는 종일 창문을 닫아두고 이불은 그냥 대충 덮어두는 스타일이었다. 환기 좀 시키세요. 방이 너무 답답해요. 인숙이 선희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고,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요. 선희가 웃으며 답했다. 이런 소소한 갈등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다. 선희는 젊은 시절 여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럽 배낭여행, 동남아시아에서의 모험.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다. 인숙은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마음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남이었는데 생각보다 정이 빨리 들더라고. 열흘째 되는 밤이었다. 항상 잠들기 전 불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기에 센터에 와서도 작은 스탠드를 켜두고 잠들었다. 남편이 떠난 후 어둠 속에서 혼자 잠드는 것이 두려웠다. 마치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곤 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잠을 청하려는데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조심스레 문이 열리고 인숙의 얼굴이 보였다. 아직 안 주무세요? 인숙이 내 방의 불빛을 보고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나를 보며 인숙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제껏 서로의 방을 존중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기에 조금 당황스러웠다. 저도 남편 떠나고 한참 동안 불 켜놓고 잤어요. 무서워서요. 인숙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놀랐다. 항상 강인해 보이는 그녀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말을 하니 말이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혼자 있는 게 때론 무서워요. 특히 밤에는.
내 말에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문손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서우면 문 열어놔요. 그래도 우리는 같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주었다. 인숙이 나간 후 나는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건너편 방에서는 선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옆방에서는 인숙이 책을 읽는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스탠드를 끄고 잠을 청했다. 어둠 속에서도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개운하게 일어났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는 느낌이었다. 거실로 나가자 이미 인숙과 선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어요? 인숙이 물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푹 잤어요. 그 말에 인숙은 미소로 답했다. 센터에서는 그날 마음 나누기 시간이 있었다. 셋씩 짝을 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우리 셋은 자연스레 한조가 되었다. 저는 사실 진작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거든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자유롭고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이 떠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지만 한동안 잠들지 못했죠. 그래서 정미 씨가 불 켜놓고 자는 걸 보면서 많이 공감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서 연락이 뜸해지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죠. 선희도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외로움과 상처를 조금씩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말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센터 직원도 우리의 대화를 보며 놀라워했다. 세 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새삼 우리의 인연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이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요리 수업에 참여했다.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었지만 세 사람의 요리가 모여 하나의 식탁을 완성했다. 인숙은 반찬을, 선희는 국을, 나는 밥과 디저트를 담당했다. 공동생활 3주차에 접어들면서 센터에서는 자기 표현의 날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름 그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센터 선생님의 말에 몇몇 참가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나도 피식 웃음이 나왔다.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라,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희미해져 버린 것 같았다. 선생님은 테이블 위에 거울, 화장품,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등을 놓았다. 자, 이제 서로를 예쁘게 꾸며주세요. 그리고 옛날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희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가방에서 작은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더니 인숙과 내게 다가왔다. 어디 볼까요? 정미 씨는 눈이 참 예쁘니까 아이라인을 조금만 그려볼게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다.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화장을 한다니 우스꽝스러울 것 같았다. 하지만 선희의 열정적인 모습에 결국 수긍했다. 선희의 손길이 내 얼굴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입술에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는 머리카락도 살짝 드라이로 말아주었다. 자, 이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거울 속 여인은 분명 나였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생기 있는 눈빛,
은은하게 빛나는 입술. 와, 정말 예뻐요. 선희가 박수를 쳤다. 인숙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미 씨,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내 차례가 끝나고 이번에는 내가 인숙의 화장을 도왔다. 선희가 알려준 대로 인숙의 입술에 코럴 색상의 립스틱을 발랐다. 항상 무표정하던 인숙의 얼굴이 화장한 덕분인지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인숙 씨, 웃으면 정말 예뻐요. 내가 말하자 인숙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선희의 차례. 선희는 원래도 화장을 즐겨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눈화장을 좀 더 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완성된 모습을 보며 선희는 기뻐했다. 우와, 이렇게 하니까 10년은 젊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꾸며주고 난 후 선희가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다. 혹시 젊은 시절 사진 가져오신 분 있나요? 저는 항상 이 앨범을 들고 다녀요. 나와 인숙은 사진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선희의 앨범을 함께 보기로 했다. 앨범 속에는 20대의 선희가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또렷한 이목구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환한 미소만큼은 똑같았다. 우와, 선희 씨 정말 미인이셨네요. 내가 감탄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항상 더 예뻐지고 싶었죠. 선희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인숙도 천천히 앨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참 예뻤던 거죠.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되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더 예뻐지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나는 충분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예뻤던 나를 잊고 살았네요. 내 중얼거림에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너무 빨리 스스로를 늙었다고 규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선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워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다. 공동생활 넷째 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적응한 듯했다. 인숙의 까칠함은 사실 따뜻한 배려였고 선희의 수다스러움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능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묵묵히 그들 사이에 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늘 남의 말을 듣는 것이 편했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색했다. 남편도 처음에는 내 성격을 답답해했지만 나중에는 정미는 말은 적어도 마음은 깊어라며 이해해 주었다. 하지만 인숙과 선희 사이에서 나는 종종 소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인숙은 말은 적지만 핵심을 찌르는 재치 있는 표현을 잘했고 선희는 1시간이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다쟁이였다. 그날도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인숙이 젊은 시절 다녔던 직장 이야기를 하면 선희는 그에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웃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정미 씨는 어땠어요? 문득 인숙이 내게 물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직장 생활 말이에요. 정미 씨도 일하셨죠? 아, 네. 저는 작은 옷가게에서 일했어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밥을 먹으려는데 선희가 더 물었다. 어떤 옷가게였어요? 재미있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대답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솔직히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재미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그냥 평범한 가게였어요. 그렇게 대화는 다시 인숙과 선희에게로 넘어갔다. 나는 다시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도 사실은 말하고 싶었다. 옷가게에서 일하며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특별했던 고객들과의 추억,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시간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왜 나는 말을 못할까? 그들은 나를 듣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센터에서는 소통의 기술이라는 강의가 있었다. 선생님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렀다. 맞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인숙과 선희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강의가 끝나고 선생님이 제안했다. 오늘 저녁에는 평소에 말을 적게 하는 분들이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몇몇 참가자들이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쑥스럽게 웃었다. 내가 말이 적다는 것은 이미 센터 내에서도 유명한 사실이었다. 저녁 시간 우리 셋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요즘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죠. 인숙이 말했다. 맞아요. 특히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나이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선희가 대답했다. 나는 평소처럼 고개만 끄덕이려다가 문득 강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도 말하고 싶어요. 인숙과 선희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정미 씨 의견이 궁금했어요. 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었어요. 옷가게에서 일할 때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쉬어야지라는 말에 그만뒀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돼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 말을 이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평소에는 꺼내지 않던 생각들이 하나둘씩 흘러나왔다. 저는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말을 잘 못하니까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나의 솔직한 고백에 인숙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공동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센터에서는 마지막 줄을 맞아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중 하나가 도전, 새로운 취미라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이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선택해 짧게나마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자,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요리, 그림, 서예, 피아노, 춤 중에서요. 선생님의 말에 다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인숙은 망설임 없이 서예를 선택했고 선희는 춤을 배우겠다며 신나했다. 정미 씨는 뭐 할 거예요? 선희가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사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배울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은 점점 잊혀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마음이 솟아올랐다. 저는 피아노요. 내 대답에 선희가 환하게 웃었다. 와, 멋지겠네요. 정미 씨 손가락이 가늘고 예쁘니까 피아노 잘 칠 것 같아요. 피아노 수업은 센터 음악실에서 진행되었다. 작은 디지털 피아노 앞에 앉으니 긴장이 됐다. 선생님은 나이 지긋한 여성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네.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음악은 언제 시작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선생님은 먼저 건반 위치와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주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얀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니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것 같은 설렘이었다. 자, 이제 간단한 멜로디를 쳐볼게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이 작은 별 멜로디를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도를 치려다 레를 누르고 리듬도 자꾸 놓쳤다.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하자
조금씩 좌절감이 밀려왔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때 선생님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틀리면 어때요?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다시 한번 도전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각 음에 집중하며 연주했다. 실수도 여전히 있었지만 조금씩 멜로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었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날 무렵 나는 간신히 작은 별의 첫 소절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내 손가락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배워볼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 앞에 인숙과 선희가 서 있었다. 우와, 정미, 진짜 피아노 치고 있었네. 선희가 감탄했다. 어떻게 알고 여기 온 거야? 내가 물었다. 수업 끝나고 같이 가려고 기다렸지. 근데 정미 치는 거 들었는데 정말 좋더라. 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말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아니야. 실수투성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멋있었어. 우리도 들었잖아. 작은 별. 선희가 흥얼거리며 말했다. 그날 저녁 센터에서는 특별히 치킨과 맥주를 준비해 주었다. 모두가 오늘 도전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인숙은 서의 작품을 자랑했고 선희는 배운 춤 동작을 시연했다. 내 차례가 되자 머뭇거렸다. 하지만 인숙과 선희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음악실로 향했다. 다들 따라와 피아노 주변에 모였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피아노를 쳐봤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주세요.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다. 센터에서는 마지막을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었고 우리 세 사람은 각자의 발표를 위해 연습에 매진했다. 하지만 행사 준비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헤어짐에 대한 생각이었다. 우리 다시 각자 돌아가야 하는 거야?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내가 문득 중얼거렸다. 그 소리를 들은 인숙이 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인숙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네요. 내가 말했다. 그러게. 처음에는 낯설어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혼자 지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무서워. 인숙의 솔직한 고백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선희가 방 앞을 지나가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들어왔다. 무슨 심각한 얘기 중이에요? 선희의 밝은 목소리와 달리 그녀의 눈빛에도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얘기하고 있었어. 인숙이 대답했다. 선희가 침대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제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니. 잠시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걱정,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돼? 갑자기 선희가 말했다. 나와 인숙은 놀란 듯 선희를 바라보았다. 같이 살자고? 인숙이 되물었다. 네, 우리 셋이 함께 살면 어떨까요? 각자 집은 그대로 두고 월세 내면서 함께 지낼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선희의 제안에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함께 산다니.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같았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왜 안 돼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잘 지냈잖아요. 물론 가끔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았잖아요. 선희의 열정적인 말에 인숙도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 집세도 나눌 수 있고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인숙 씨는 요리를 잘하고 정미 씨는 집안 정리를 잘하고 저는
선희가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저는 분위기 메이커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함께 살면 어떤 집에 살지, 어떻게 비용을 나눌지, 어떤 규칙을 세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다. 아이고, 진짜 계약서라도 써야 하나? 선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거 나쁘지 않네.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을 명확히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인숙이 진지하게 받아쳤다. 그래서 우리는 즉석에서 룸메이트 계약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인숙이 종이와 펜을 가져와 항목들을 적어 내려갔다. 첫째,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둘째,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은 셋이 함께 상의한다. 하나둘씩 규칙이 추가되었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웃으며 우리는 함께 살아갈 틀을 만들어 나갔다. 넷째, 선희는 밤에 너무 시끄럽게 코 골지 않는다. 인숙이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아이고, 제가 언제요? 선희가 웃으며 항의했다. 다섯째, 인숙은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는다.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래, 인정할게. 인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2달이 지났다. 처음 계획대로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체험해 보기로 했다. 한 주는 내 집에서, 그 다음 주는 인숙의 집에서, 또 그 다음은 선희의 집에서. 그렇게 서로의 생활 방식과 공간을 경험하며 천천히 준비해 나갔다. 오늘은 내 집에서 셋이 모이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부산하게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다음 모임이라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이제 이 날짜들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선희가 환한 미소와 함께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정미야, 잘 지냈어? 이거 우리 동네 시장에서 산 거야. 싱싱하더라고. 선희의 뒤로 인숙도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커피 봉지를 들고 있었다. 들어와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요리를 많이 준비했어요.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서자 집안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한 달 동안의 공동생활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다. 텅 빈 집, 대화 없는 식사, 누구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 다시 그 외로움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백을 이렇게 채워나갔다. 정기적인 만남, 끊임없는 연락, 그리고 함께하는 계획들. 센터에서 피아노 배우러 다녀. 인숙이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키보드를 보며 물었다. 응, 일주일에 2번 가고 있어. 실력이 늘었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자랑스럽다, 정미. 인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인숙이는 서예 계속하고 있어? 내가 물었다. 그럼 이제 작품 전시도 준비 중이야.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하게 될 것 같아. 우와, 대단하다. 우리도 꼭 보러 갈게. 선희도 큰 소리로 외쳤다. 물론이지. 인숙이 답했다. 선희는 춤 계속 배우고 있어? 내가 물었다. 응, 이제 학원에 등록했어. 나이 많은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 다들 나처럼 늦게 시작했나 봐.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인숙은 자연스럽게 칼을 들고 반찬을 다듬기 시작했고 선희는 밥을 지었다. 나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그릇을 준비했다. 다음 주에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선희가 갑자기 제안했다. 무슨 영화? 인숙이 물었다. 새로 개봉한 로맨스 영화가 있대. 젊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선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왜 안 되겠어?
우리가 어때서? 인숙도 웃으며 대답했다. 점심을 먹은 후 나는 피아노를 연주해 보기로 했다. 이제는 작은 별뿐만 아니라 다른 간단한 멜로디도 칠 수 있게 되었다. 인숙과 선희는 내 옆에 앉아 듣고 있었다. 마지막 음을 치자 두 사람은 박수를 쳤다. 우리 정미 정말 대단해. 선희가 말했다. 꾸준히 하면 어떤 것도 늦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인숙도 감탄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초여름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들은 짙은 녹색의 잎사귀로 가득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우리 한 달살이가 제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선희가 말했다. 그래, 그때 우리가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인숙이 대답했다. 센터에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우리를 이어준 곳이니까. 내가 덧붙였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내가 말했다.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지. 선희가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가족,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선희가 갑자기 말했다. 이제 슬슬 같이 살 집을 찾아볼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래,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인숙도 동의했다. 저도 준비됐어요. 내가 말했다. 노트북을 켜고 함께 전월세 매물을 보기 시작했다. 여기 좋을 것 같은데? 방 3개에 거실 넓고 여기랑도 가까워. 선희가 하나를 가리켰다. 근처에 병원도 있고 마트도 있네. 인숙이 덧붙였다. 저도 마음에 들어요. 내일 부동산에 연락해 볼까요? 내가 제안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따스하게 물들였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잖아요. 내가 문득 말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가장 젊은 때를 살고 있는 거야. 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직 젊다고. 선희가 웃으며 외쳤다. 그날 밤 인숙과 선희는 집에 갈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먼저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셋 다 내 집에서 자기로 했다. 급히 침구를 꺼내 거실에 이불을 폈다. 마치 학창시절 친구 집에서 하는 파자마 파티 같았다. 다음 주에는 내 집에서 자요. 인숙이 제안했다. 좋아요. 그 다음은 제 집이고요. 선희가 덧붙였다. 밤이 깊어가도 우리의 수다는 끝날 줄 몰랐다. 젊은 시절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이 별들을 혼자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같은 별을 바라보는 인숙과 선희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살면 그게 젊은 삶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다. 늦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함께라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다. 피아노 앞에 앉아 간단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인숙과 선희도 일어났다. 셋이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정말로 부동산에 가봐요. 선희가 활기차게 말했다. 그래, 이제 정말 행동으로 옮길 때야. 인숙도 동의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거리를 걸었다. 햇살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늦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인숙과 선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